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 제일제당 안산공장 보건관리자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사진 속에서 고래의 모습이 보이실까요? 네, 현재 이 고래는 각종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에서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자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CJ 안산공장에서는 국내 최초 PHA를 상용화하였습니다. 다들 PHA가 뭐야? 라고 많이 궁금하시죠? 네, 이 PHA는 모든 자연 환경에서 생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현재까지는 바닷속에서 100% 분해되는 유일한 소재입니다. 이 푸른 바닷속 사진 한 장이 저희 제조 품목인 PHA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제가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이 PHA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과 고과당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CJ 안산공장이 속해 있는 바이오 사업 부문에는 국내의 본사와 연구소를 포함하여 글로벌 6개국에 11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간호사 면허증과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소지한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는 총 6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현재는 보건관리자가 주도하여 도급사 협의체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인원수로는 저희 사업장이 59명, 저희 사업장이 151명, 협력사가 59명으로 총 2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CJ 안산공장과 협력사 모두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야간 근로자의 비율은 CJ 안산공장에서 50세 이상 장년층의 비율은 협력사에서 더 높았습니다. 2018년 근로자 건강지표로는 대한민국 평균 흡연율보다 CJ 안산공장이 약 2배 더 높았으며 비만율 또한 CJ 안산공장이 46%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특수검진 이상 소견율로는 협력사가 59%로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와 CJ 안산공장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과 협력사를 포함한 건강 증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첫째는 협력사의 보건관리 소외였습니다. 총 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 대행을 하는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근로자들이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제가 입사하던 당시 저희 사업장에서는 보건 대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상담의 건강증진 활동에서는 다소 축소되어 있었고 저희 근로자들 또한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에서 보건교육이 부진하였습니다. 보건대행으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보건 업무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약간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하는 것이 기본으로 건강증진, 교육, 작업 환경관리라는 핵심 추진 전략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함께해서 더 건강한 더 CJ 안산이라는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저희 사업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개선, 예방,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과 코샤 MS 인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PDCA 사이클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게더, 함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을 포함하여 협력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활동들을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중점적으로 추진한 헬스 매니지먼트와 에듀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첫 번째는 전사원 건강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사후 관리 소견서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유소견자만 사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정상군도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로자에게는 취약할 수 있는 비타민 D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해 도급 사이트를 활용해 건강상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건강상담을 실시했을 때는 참여율이 30%로 굉장히 미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상담 참여율을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에는 건강상담 참여율 100%라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7%의 근로자들이 건강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상담, 교육, 관리의 결과는 근로자 평균 혈압과 혈당이 감소할 수 있었으며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비타민 D 농도도 2019년 대비 약 70%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뇌심혈관 질환 예방 활동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2018년 타회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장의 특성과 또 그것을 추진하는 저희 성향에 맞지 않다 보니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서 체중 감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살을 빼겠다라는 동기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둘두로 캠페인입니다. 이 둘두로 캠페인은 2명이 짝지어서 2달 동안 5kg 이상 감량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체중 감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두로 캠페인을 2달 동안 진행해본 결과 2019년 5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한 근로자가 9명이었으며 캠페인 참여자 중 콜레스테롤 이상자가 10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연 캠페인입니다. 사실 비흡연자인 제게는 진행하기 가장 힘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그들의 금단 증상이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와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연 성공자들의 금연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들의 지지 체계가 구축되도록 독려했습니다. 흡연율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2018년 45%에서 다음해 39%로 대폭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1%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재흡연율의 관리가 금연 캠페인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금연 유지자에 대한 추가 관리 방안을 계획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를 알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때도 협력사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걷기 캠페인의 참여율은 91.7%로 총 146명 중 134명이 어플을 깔고 참여했다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런 높은 참여율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캠페인 진행 첫째 주에 참여율이 가장 높은 부서를 시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 참여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건강 사내심리상담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카페 라메르라는 외부 심리상담 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이런 심리상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별도의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심리상담은 꼭 정신질환이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저희 근로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이때에도 협력사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목표로 했던 상담 건수를 100% 달성할 수 있었으며 2회 이상 상담에 참여한 근로자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에듀케이션입니다. 사실 안전보건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과 또한 사고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교육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했고 숙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집체교육 시에는 저희 근로자들과 아이 컨택, 호응 또는 지필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리 감독자 위주의 소규모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교육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한 것이 바로 이 비대면 안전보건 퀴즈 대회입니다. 편중되어 있었던 안전교육에서 보건교육을 반영하였고, 이것을 매월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분기마다 퀴즈 대회를 실시했는데요. 이 퀴즈 대회는 퀴즈앤 어플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쉽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읽고 공부하는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놀랍게도 이 퀴즈 대회가 교육적인 것을 넘어서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하나의 행사가 되었고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퀴즈 대회의 1분기, 2분기 참여율은 100%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83% 구성원들이 정기 교육 외 교육 교재를 한 번 이상 학습했으며 89%의 구성원들이 이 퀴즈 대회가 안전보건 마인드 확립에 기여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마인드를 정량화하기엔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 안전 마인드를 평가한다면 몇 점인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 근로자들 평균 점수가 7.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사원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관리감독자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실제 심정지가 와서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바로 그 옆에 있던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제가 직접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0년 총 14회에 걸쳐 146명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오늘 교육 이후에 낯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하시겠냐는 질문에 확실히 시행하겠다가 60%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지원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협력사 작업 환경에 맞춰 재편집하여 발송했고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제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3년간의 노력 끝에 저는 지난해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 달성과 2020년 호시아 18001에서 호시아 MS로 인증 전환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 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계획 또한 3년간 직업성 질환자와 산업재해 건수를 제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추진 계획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더 힘껏 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건강증진 활동과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자 제로를 유지하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VR 교육과 같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저희 안전보건 마인드 점수를 현재 7.9점에서 매년 30% 이상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량 향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보건 전문가를 목표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환경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360개의 밀폐 공간과 230개의 MSDS를 관리하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남은 숙제가 바로 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화학물질 관리인데요. 향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공정을 3개소 이하까지 낮추기 위해 높낮이 조절 리프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함께 연간 10건 이상의 화학물질 위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문화가 함께해서 더 건강한 더 CJ 안산이라는 비전을 함께해서 더 건강한 더 그 이상의 CJ 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J제일제당 김수경 보건관리자 발표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근로자 건강 지표가 2018년 걸로 돼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입사한 해가 2018년으로부터 보건 관리를 직접적으로 제가 시행한 연도가 2018년도여서 지표를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건강 상담 실적을 부서 KPI로 설정할 때 그 반발은 없었습니까? 우선 제가 입사하던 당시에 안전 부분에서 부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중에서 건강 상담을 부서 평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협력사가 포함됐던 내용도 있고 본사 직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협력사들은 어떤 그 지표로 삼아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그런 도급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력사의 보건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하거나 또는 이런 금전적인 지원,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이제 오가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홍순희 지사장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수경 보건관리자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